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우리가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딜러랑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성능이 안 좋다 또는 잔고장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조금 더 비싼 머신으로 회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은 진짜로 잔고장이 많을까요? 오늘은 나름 예전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금 팔아봤던 입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업계는 이제 10년 이상 있었는데요. 확실히 요즘은 에스프레소 머신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이엔드급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른 것 같기는 한데, 고급기 머신들은 가격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성능이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술 발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뭐 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커피 머신의 가격은 왜 저렴해졌을까요? 제조업체가 갑자기 무슨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급 가격을 낮춰서 이제 판매 가격이 저렴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제 저렴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저가형 또는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10년 전에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대가 대충 한 700만 원 전후에 형성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알바했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표를 보니까 한 700만 원, 한 75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에스프레소 머신 되게 비싸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에스프레소 머신이 700만 원대다라고 하면요, 와, 꽤 비싸네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이제 저가형 머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으면요, 지금은 이제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대는요,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외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시장은 정말로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참 애매해진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의 성능이나 디자인이 이 정도 수준인데, 뭐 300만 원짜리 머신의 가격대가 이 정도인데 성능은 요만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에 알맞는 수요층들이 알맞게 머신을 구매하면서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알맞게 예쁘게 돌아갈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요, 이 300만 원짜리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의 성능이나 기능이 웬만한 700만 원짜리 중가형,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의 성능에 맞먹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자동차 시장에 비교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아반떼, 소나타, 제네시스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 아반떼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자동차가 거의 소나타급에 맞먹거나 또는 옵션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은 소나타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이상한 자동차가 생겨났던 겁니다. 물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아반떼와 소나타는 거의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가형,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솔직히 특별한 대책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커피 머신을 한 대 팔았는데, 이게 원래는 1000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사장님한테는 특별히 700만 원에 주는 거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머신을 오늘 300만 원에 팔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700만 원의 머신을 구매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비율이 다르다. 중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사람의 원가와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사람의 원가가 아예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는 이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저한테 예전에 되게 조금 재미난 제안을 해주셨던 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두 납품을 하면서 많은 카페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거래처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래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달라, 계약이 잘 되면은 저한테 소개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업체가 예전에 한 곳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와, 소개비로 100만 원을 주면은 도대체 저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남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만약에 요즘 3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한 대를 팔면요, 과연 100만 원이라도 남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보다 굉장히 큰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 커피 머신 업계에 이제 거품 같은 게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조를 하는 입장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커피 머신이든 어떤 상품이든 최대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 그러니까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이러한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등장하면서 또 뭐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자율 경쟁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다 보니까 뭐 요즘 소비자들은 아무튼 확실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 소비자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냐라고 하면요,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바했던 카페에 우리 사장님이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할 때 750만 원인가 주고 머신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머신에 요즘 최신형이 2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사라졌죠. 500만 원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머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금 판매하다가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이 머신 업계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짜리 머신 한 대 팔아봤자요, 딜러가 가져가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 문의가 들어오면은 일부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비싼 머신을 권장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른 업체에 구매하라,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들도 꽤나 많은데, 물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좋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뭐 물건 팔고 이런 거는 조금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커피 머신 판매할 때도 수익률이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틈만 나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격 문의 오고 사용법 문의 오고 AS 관련 문의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제 본업은 이제 로스팅으로 따로 있는데 이게 일이 계속 커져서 사후 서비스까지 생각을 하면요, 이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조금만 경험을 하고 발을 뺀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사후 서비스, 즉 AS입니다. 1년 내에 고장으로 발생하는 무상 AS 건입니다. 그래요. 뭐 솔직히 막말로 예전에 똑같은 에스프레소 머신 750만 원에 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는 게 많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AS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기분 좋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쿨하게 가서 AS 해주고 사장님 또 2호점 내면은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하고 또 바이바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에 거품이 사라지고, 아니 거품이 뭐예요? 이제 거의 제사를 깎아 먹는 수준까지 가게 되니까 여기에서 AS 건이 발생을 하면요, 좀 씁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씁쓸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씁쓸하죠. 내가 많이 챙긴 것도 아닌데 이제 무상으로 가서 AS까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요, AS를 다 친절히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머신 업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가끔은 이제 자신의 하루 인건비만 생각하고 머신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500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갔는데 500만 원 플러스 내 하루 인건비만큼만 딱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견적서를 보내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니까 바로 구매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머신이 1년 내에 고장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이 나면은 큰일이 나죠. 딜러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하루 인건비만 생각을 하고 이 업체를 방문한 건데 무상 AS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곳을 2번 가게 된다. 그러면은 적자가 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닌데 종종 이제 연락 두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할 때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결국 이 딜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매입할 때는요, 이 매입 가격은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납품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는 결국 이 딜러가 자신의 인건비, 서비스 비용, AS 비용을 어떻게 다르게 측정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견적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결국 이 딜러 입장에서도요, 자신이 먹고 살려고 생계를 꾸미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깎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깎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깎아야지, 이거를 너무 무리해가지고 사정없이 깎아버리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딜러들이 계속 얘기할 때 이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이제 장고장이 많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저가형 머신이든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든 또는 하이엔드급 에스프레소 머신이든 기계는 무조건 다 고장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 라마르조코 머신, 이제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쟤도 엄청나게 많이 고장났고요. 그리고 뭐 3000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 설치하고 그 다음날 고장나는 경우들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비단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고장이 많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머신은 항상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고장이 났을 때 내가 구매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 고쳐줄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게 됐는지 이 내용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이해가 쉬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요, 저희 공장에 원두 납품 상담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재미난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제가 편집도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막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못 적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보다는 육아가 먼저여 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쾌빠. 으이차. 나를 아빠가 손 잡아줄까? 아니, 안 무서워. 나를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안 뜨거워. 멋있다.